네, 심심한 녹한다입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로딩 중입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녹한다의 아두이노 정규편입니다. 551편입니다. 녹한다에 돌아온 아두이노 551편. 오늘은 ESP32 내용을 쭉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지금 제가 꺼내놓은 보드 중에 여기 왼쪽에 보이는 이 보드가 ESP8266이라는 보드예요. ESP8266. 그리고 얘는 ESP32라는 보드입니다. 그러면 요 뒤에 숫자가 얘는 좀 크고 얘는 작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숫자가 크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얘가 얘보다 훨씬 좋은 애예요. 그래서 오늘 얘를 이용한 다양한 예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 ESP8266하고 ESP32는 같은 제조사에서 나오는 IoT 보드예요. IoT 보드라는 건 인터넷에 연결되어 가지고 인터넷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는 보드를 말하는 거고, 그러면 얘 ESP32가 할 수 있는 거 ESP8266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녹한다가 과거의 녹한다가 ESP8266을 베이스로 한 IoT 예제 몽땅 다 구현해놨습니다. 할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구현해놨어요. 근데 지금 타이밍에 뜬금없이 ESP32가 튀어나왔는데요. 저도 ESP32가 그동안은 필요가 없어서 안 하려고 했어요. 그동안 녹한다가 ESP32를 들고 나오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타이밍에 녹한다가 얘를 가지고 온 이유는 제가 필요해졌기 때문에, ESP32를 사용을 해야 될 일이 생겼기 때문에 겸사겸사 해가지고 요 녀석의 사용 방법을 같이 한번 알아보는데요. 순전히 ESP32의 사용 방법을 순수하게 알아보진 않을 겁니다. ESP8266 예제는 제가 몽땅 다 만들어 놨다고 했잖아요. 요 녀석과 비교해 봤을 때 내가 과거에 만들어 놓은 요 예제와 ESP32를 비교를 해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녀석 예제를 여기다가 돌릴 건가? 그게 지금 녹한다의 관심 대상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얘랑 똑같은 제조사고 똑같은 형태의 보드고 얘가 더 좋은 거고 얘가 더 안 좋은 건데, 안타깝게도 사용하는 코드가 달라요. 사용하는 코드가 조금 다릅니다. 이 녀석이 업로드하는 똑같은 코드를 여기다가 업로드해주면 업로드가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요 녀석이 사용하는 코드를 여기다가 업로드해주면 얘가 작동이 안 돼요. 그렇다면 얘네들 둘 사이의 차이가 뭔가, 과연 그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능수능란하게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과거에 녹한다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보드 예제는 전부 다 만들어 놨다. 그런데 ESP3이라는 보드도 했으면 참 좋겠지만 그동안 얘를 안 했던 이유는 녹한다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했었다. 그런데 녹한다가 이제 얘가 필요해졌기 때문에 이제 얘를 하게 되는 거다. 그렇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얘가 못하고 얘가 할 수 있는 게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다음에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ESP8266에서는 작동이 안 되는데 ESP32에서만 동작이 되는 특수한 녀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당연히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은 ESP8266은 버리고 조금 더 좋은 보드 ESP32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크게 이걸 가지고 뭔가를 시작을 하려면 알아내야 될 정보들이 있잖아요. 1번, 뭐를 사야 내가 이거를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컴퓨터에다가 뭐를 설치를 해야 내가 얘를 작동을 시킬 수 있을 건가? 그런 것들을 알아내야 내가 할 수 있을 거잖아요. 일단 불행하게도 ESP32 보드가 종류가 대단히 많습니다. 뭐 이상한 거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ESP32라고 정확히 된 보드는 바로 얘입니다. 그리고 구분하는 방법은요, 30핀이에요. 핀이 30개입니다. 15개, 15개. 그리고 혹시나 어차피 녹한다 예제를 따라 하시려면 이거 똑같은 거를 구입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크게 보여드릴 테니 딱 상품 사진을 보고 이거랑 똑같은 걸 사면 되는 겁니다. 자, 요거 그대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보이죠? 요쪽에 15개, 요쪽에 15개, 총 30개의 핀이 있는 ESP32 보드를 사면 되더라. 그러면 얘랑 상대되는 게 핀이 38개가 있는 게 있어요. 38핀. 얘는 다른 애입니다. 다른 애라기보다는 똑같은 애긴 한데, 똑같은 애이기는 한데, 얘보다 조금 더 좋은 거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그랜저라면 얘는 제네시스예요. 얘는 그랜저인데 얘는 제네시스고, 그랜저에 없는 옵션이 제네시스에는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얘가 기능이 많은 만큼 주의사항도 많기 때문에 저는 얘를 쓰는 걸 더 권장을 하겠습니다. 기능이 많은 대신에 뭔가 조심해서 써야 되는 게 많더라. 나 그래서 30핀짜리로 갔다. 그 다음에 얘가 버전이 또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S3, S2, S3 뭐 이런 버전들이 쭉 있는데요. 최근에 나오는 ESP32 보드는 이쪽에 꼽는 이 USB 선이 USB-C 타입입니다. SSS님이 제가 할 말을 지금 하셨네요. 근데 요거는 일단 무시하시고, 어차피 사용 방법은 같은 거니까. 자, 노칸다의 ESP32 시리즈에서는 이 ESP32 보드와 마이크로 USB가 필요하다. 마이크로 USB. 그럼 이 마이크로 USB 선이 무엇이냐? 예전에 안드로이드 폰 충전할 때 사용하던 5핀 충전기 선이 마이크로 USB입니다. 한쪽은 컴퓨터에 꽂을 수 있도록 이렇게 USB 타입으로 돼 있고, 한쪽은 5핀 커넥터로 돼 있는데요.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꽂으면 되는 거예요. 짠! 그리고 이 반대쪽은 컴퓨터에 뼈 꽂으면 우리가 하드웨어적으로 사용할 준비는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됐죠? 마이크로 USB와 ESP32 30핀짜리. 나중에 ESP 30핀짜리 박살 내고 나면 또 더 좋은 보드 구해다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보드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 하도록 하죠. 자, GK님이 1바로 딱 출석을 해주셨네요. 반갑습니다. 강민님 2바로 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CHH님 3바로 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마루호두님 반갑습니다. SSS님도 반갑습니다. 기대를 다들 많이 하고 계셨군요. 과연 제가 그 기대에 부응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GK님께서 라이브 방송을 열심히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상병으로 진급을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짝짝짝짝 짝짝짝짝짝. 앞으로도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YH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남겨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요. 최근에는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구글 슬라이드라고 파워포인트처럼 만들어가지고 제가 공유를 하고 있는데, 때때로 그런 방식이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코드 다운받아서 쓸 때 그 파워포인트 파일 열어가지고 그 코드를 찾아가지고 복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좀 귀찮은 경향이 있어서 노칸다가 기존에 고수하던 방법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설명하는 자료하고 코드가 몽땅 다 텍스트 파일로 제 블로그에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 시작하려면 설명 자료도 텍스트 파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라이브 방송하는데 필요한 참고 자료를 이렇게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 놨는데요. 요거 위에 이렇게 깔아두고, 자 이제 1번 ESP32 보드와 마이크로 USB 선을 구입하면 하드웨어적으로는 오케이. 자, 2번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어떻게 하겠는가?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일단 제가 남겨드리는 이 참고 자료에 첫 번째 이 링크를 타고 가보시면요, 요 페이지가 열립니다. 그리고 요 페이지는 이 보드를 만든 제조사의 공식 홈페이지예요. 제조사의 공식 홈페이지. 아두이노가 아니에요. 아두이노는 아두이노 이탈리아에서 만드는 걔가 아두이노고, 얘는 아두이노 모양을 한 전혀 다른 회사에서 만든 보드인데요. 이 보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제조사에서 제공해주는 프로그래밍 툴이 있어요. 프로그래밍 툴이. 그거를 ESP-IDF라고 합니다. ESP-IDF.
그러면 자, ESP32의 코딩을 위해서 필요한 개발 툴이 ESP IDF 뭐였죠? IDF이다. IDF 맞나요? IDF이다. 근데 문제는 ESP IDF라는 저 툴이요. 그 시장에서 그렇게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아두이노 개발 툴은 지금 너무 폭발적으로 저 인기가 있어져 가지고 너도 나도 그걸 쓰고 있는데 ESP IDF라는 저 툴은 사람들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존재 자체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머리를 쓴 거죠. 그럼 우리의 보드를 잘 팔아먹기 위해서는 결국 아두이노 쪽으로 내가 이렇게 달라붙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두이노 개발 툴 이름은 아두이노 IDE라고 부릅니다. 아두이노 IDE에 ESP32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었다. 그러니까 원래 공식적인 개발 툴은 ESP IDF인데 아두이노 개발 툴에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해놨고 아두이노 개발 툴이 바로 요겁니다. 인지되셨나요? 그럼 여기서 뭔가 설정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두이노 쪽 개발 툴에서 ESP32 개발 환경을 세팅해 주어야 가능하다. 기본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설정을 해 주어야 가능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럼 지금 그리고 여기서 이번 항목에서 또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요. ESP32의 모든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래밍 툴을 사용해야 돼요. 이것도 제가 메모를 해둘게요. 자, 이렇게 적기 좀 어렵네. ESP32의 모든 기능을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ESP IDF를 사용해야 하나, 코딩 난이도가 너무 높고, 사용해야 한다까지만 해놓을게요. 그럼 내가 나중에 아두이노의 장벽을 ESP32를 개발하는데 아두이노 가지고 그 장벽을 깼다. 그럼 그 다음 높은 수준으로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ESP IDF라는 걸 공부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근데 우리 수준에서 활용할 만한 예제들은 ESP 아두이노 개발 툴에서도 다 되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춘택님 반갑습니다. 조슈아 유님 반갑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를 설치를 해야 되겠는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부터 출발을 하죠? 그거 메모를 안 해놨네. 일단 드라이버부터 설치를 해야 돼요. 제가 참고 자료 5번으로 이 지금 자료는 이 라이브 방송 끝나고 제 블로그에다가 올라갈 거니까 나중에 그거 보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 주소로 딱 들어가 보시면 요런 중국 페이지가 열려요. ESP32에 CH340 드라이버가 들어가. 근데 이거는 제가 정확히는 확인 안 해봤는데 아마 얘가 설치가 돼 있어야 ESP32가 컴퓨터에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약간 저 한자가 많이 있어가지고 좀 의심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이쪽에 구름 모양 버튼 있죠? 아래하 적혀있는 요 버튼 누르시면 압축 파일이 하나 다운로드 될 거예요. 그죠? 요 압축 파일을 안 열리냐 왜? 압축 파일을 딱 압축을 푸시고 안을 딱 보시면 setup.exe 보이죠, 그죠? exe 요거를 딱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큰일 났다. 제 컴퓨터가 저 관리자 권한 관련된 게 지금 목통이 돼가지고요. 자, 얘를 실행해가지고 인스톨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인스톨이라는 버튼이 있을 거거든요. 인스톨 누르시고 자, 그러면 드라이버 설치가 완료된 겁니다. 자, 그래서 3번 할 것은 참고 자료 5에 있는 CH340 드라이버 설치하기. 자, 그 다음 아두이노 개발 툴 설치하기. 이거는 아두이노 하시는 분이라면 이미 설치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아두이노 공식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아두이노 CC입니다. 아두이노 CC라고 들어가셔서
소프트웨어의 버전을 잘 고르셔야 돼요. 2.0.4 버전은 지금 아두이노 최신 버전인데요. 요거는 지금 호환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나 최신 버전이라서, 안정화 안 된 버전이라서 아직 호환 안 되는 게 많으니까 안정화 될 때까지는 조금 지켜봐 주시고, 요거보다는 아래쪽에 쭉 내리면 있는 아두이노 IDE 1.8.19 버전, 요거를 설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버전이 노칸다의 버전하고 똑같습니다. 이 버전 어떻게 보죠? 아, 여기 위에 있네. 1.8.19 버전이죠. 제 거도. 그러니까 요거, 자, 제일 위에 Win7 and Newer 윈도우 딱 누르면 내 컴퓨터 쪽으로 인스톨러가 다운이 될 거예요. 누르시고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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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xt 뭐 Yes, No 나오면 예 누르고 Yes 누르고 확인 누르고 다 누르면 설치가 깔끔하게 완료됩니다. 그리고 설치된 아두이노 개발 툴을 열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한 게 아두이노 개발 툴 설치하고 CH340 드라이버가 설치가 되었다. 자, 그럼 5번에 할 것은 ESP32 보드 추가하기,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요거 제가 한 개 빼먹은 게 있네요. 자, 편집 환경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 자, 저는 이미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메모해 볼게요. 잠시만요. 좀 기네. 요거네요. 자, 참고 자료 6번 해가지고 여기 집어넣어 놨겠습니다. 참고 자료 6. ESP32 보드 추가하기. 요 지금 이 텍스트를 카피를 하셔가지고요. 방금 거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요 안에다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자, 파일 환경 설정에 추가적인 보드 매니저 URLs. 여기다가 딱 붙여 넣으시면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얘만 집어 넣으시면 되고, 뭔가 ESP8266 같은 게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뭔가 들어있다 그러면 콤마 찍고 뒤에다가 추가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2개예요. 잘 보시면, 자, 여기 콤마 보인다 그죠? 콤마를 기준으로, 자, 요 위에 게 ESP8266 보드 거, 아래쪽 게 ESP32 보드 겁니다. 됐고, 요 모양으로 딱 한 줄 추가해 주시면 되겠고, 요거를 추가한 상태에서 툴 보드 매니저로 들어갑니다. 툴 보드 매니저로 들어가서 ESP32 보드 추가하기. 자, 여기서 보드를 검색을 할 거예요. ESP32. 자, 얘가 아까 환경 설정에서 그거 추가 안 하면 얘 검색 안 되는 거예요. 검색 딱 하셔가지고, 요쯤에 마우스 갖다 대면 설치라는 게 나올 거거든요. 저는 지금 최신 버전이 아니네요. 2.0.5 버전인데, 뭐 버전이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막 다르진 않으니까, 저 나중에 이거 업데이트 해 놓을게요. 여기 설치 누르시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잠시 기다려가지고 설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까지 딱 하고, 그 다음 7번 보드 설치가 다 완료된다면, 자, 툴 보드 ESP32 아두이노라는 게 생길 거예요. 추가가 되면 여기서 네 번째에 있는 ESP32 DEV 모듈, 요거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툴 보드에 ESP32 아두이노에 ESP32 DEV 모듈스인가? 모듈이네요. 자, 그리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장면, 요까지 딱 돼 있으면 일단 한 80% 완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자, ESP32 보드를 컴퓨터에서 나오는 USB 선과 이렇게 연결합니다. 뿅 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줘요. 작동 표시등이 들어오죠. 그럼 이 상태에서, 자, 여기 포트 번호가 잡혀야 되는데요. 나는 포트 번호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다. 헷갈리잖아요, 그죠?
3번하고 10번하고 저는 두 개가 검색이 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요때는 선택하기 자, 장치 관리자에 들어가서 장치 관리자라는 거는 여기 윈도우에 요 돋보기 누르시고 검색하는 데다가 장치까지만 치시면 장치 관리자가 나올 거예요. 얘를 여시고 장치 관리자 목록 중에 포트라고 된 부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요거를 딱 확장을 해보시면 이거 CH340 아니네. CH340은 일단 안 깔고 먼저 이렇게 해보고 안 되면 CH340 설치를 해보십시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칩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이게 ESP32 보드가 모양이 똑같다고 해서 다 이게 같은 게 아니거든요. 어떤 애는 무슨 칩이 들어가 있고 어떤 애는 또 다른 칩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얘는 CH340이 아닌 것 같네요. 맞죠? 그냥 CP 뭐 이렇게 돼서 이거 같은 경우는 CH340 드라이버 설치 안 해도 USB에 빡 연결하면 바로 딩딩 하면서 인식이 되는 겁니다. 하여간 자, 요거 COM 3번 포트는 지금 제가 어떤 용도로 쓰는 거냐면 영수증 프린트가 사용하는 가상 포트예요. 그러면 COM 3은 아닌 거고 COM 10에 지금 연결이 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포트 번호를 여기다가 이렇게 딱 초이스 하는 것까지가 출발 선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치 관리자에 들어가서 ESP32가 사용하는 COM 번호를 확인해서 그것을 아두이노 개발 툴에 선택하는 것으로 시작할 준비가 완료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다다다다다 적고 있는 거 요거 나중에 쫙 카피해가지고 제 블로그에다가 투척해 놓을 테니까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고 그럼 지금 여기 이거 내게 잘 돌아가고 있나 아닌가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예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야금야금 예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예제 1번 나의 ESP32 보드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간단한 예시를 보이시오. 시리얼 통신으로 컴퓨터 쪽으로 뭔가 쏴주는 걸 만들 거예요. 자, 잘 보세요. 빠르게 후루룩 지나갈 겁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쓸 거예요. serial.begin 115,200. 그리고 요것도 중요하겠네요. 자, 요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ESP32와 PC가 시리얼 통신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ESP32하고 컴퓨터하고 남남입니다. USB 선으로 연결이 돼 있다고 해서 뭔가 공동체의 성격을 가진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ESP32도 하나의 컴퓨터라고 봐줘야 돼요. 그리고 컴퓨터 두 대가 지금 어떤 선으로 두 개가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코드는 지금 무슨 말이냐면 통신을 하겠다 그 말이에요. ESP32 보드하고 컴퓨터하고 통신을 하는데 여기 적혀있는 이 속도가 보레이트라고 부를 겁니다. 보드레이트 혹은 보레이트라고 부를 건데요. 이게 그 통신하는 통신 속도를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서 또 재미난 깨알 같은 지식이 있는데요. 자, 요거는 여기 깨알 같은 지식 해가지고 여기다가 제가 하나씩 추가하겠습니다. 자, 1번 ESP32 보드는 보드의 기본적인 통신 보레이트는 115,200이다. 아두이노는 일반적으로 9600을 사용해요. 예제를 찾아보시면 9600으로 돼 있는데 ESP8266이나 ESP32 예제는 잘 보시면 보레이트가 115,200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걸 115,200으로 디폴트로 안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데 나중에 ESP32 보드 재부팅 할 때 문제가 아주 마이너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거 제가 한번 시연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자, 일단 이거는 ESP32 보드와 PC가 통신을 하겠다라는 어떤 선언이 되는 거고 제가 여기다가 serial.println 나는 ESP32 보드입니다. 라는 이 텍스트를 너무 작나요? 굳이 이렇게 깨알같이 할 필요가 없죠. 요거를 2초 간격으로 자 그럼 이것의 해석은
적혀 있는 텍스트를 2초 간격으로 ESP32에서 PC로 전송한다. 맞죠? 요 코드를 업로드합니다. 자, 요렇게 세팅된 거 잘 확인하시고, 여기 있는 이 동그란 요 버튼은 내 코드가 문제가 있나 없나 확인하는 버튼이에요. 왼쪽에 있는 거는. 오른쪽에 있는 요 동그라미는 이 코드를 ESP32에다가 던져 넣는 코드예요. 업로드 버튼이라고 부를 겁니다. 왼쪽에 있는 거를 컴파일 버튼이라고 부를 거고, 요거를 업로드 버튼이라고 부를 겁니다. 제가 업로드 하세요라고 하면 이 버튼을 누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CH340은 보드에 대문짝만하게 적혀 있다라고 하네요. 제가 지금 보드 2개를 가지고 있는데, 얘는 뭐지? 근데 제가 눈이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이게 뭐 적혀 있는 게인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주성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자, ESP32는 코드를 컴파일 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 자, 다른 보드보다 조금 오래 걸려요. 인내심 있게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실리콘 머시기 써져 있는 데가, 모르겠다. 알아서 잘 구분하실 수 있겠죠? 복불복으로 받는 거니까. 자, 그리고 요 아두이노 개발 툴에 우측 상단에 있는 요 돋보기 모양 있죠? 요걸 시리얼 모니터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시리얼 모니터의 역할은 뭐냐? ESP32가 아까 통신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ESP32가 보낸 데이터를 컴퓨터 쪽에서 출력하는 도구입니다. 출력하는 도구. 컴퓨터가 받았으니까 받은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을 만한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This is Serial Monitor다. 김희수님 반갑습니다. 최광용님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는 이미 세팅이 돼 있는데요. 요 아래쪽에 요 보드 레이트라고 된 부분 보이죠? 요거를 115,200으로 딱 맞추면 ESP32가 USB 선언을 통해서 보낸 데이터가 나의 아두이노 개발 툴의 시리얼 모니터에 2초 간격으로 출력이 되는 것이다. 확인할 수 있죠? 이게 이제 1번 예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ESP32 보드에 리셋 버튼이 있어요. 요 리셋 버튼이 있습니다. 얘를 한번 눌러 볼게요. 자, 그럼 리셋됐다라고 하면서 이런 신기한 메시지가 나오죠? 자, 그럼 이거를 보레이트를 9600으로 해보겠습니다. 9600. 그럼 저거를 115,200으로 할 때와 9600으로 할 때의 변화점은 시리얼 모니터에 9600으로 세팅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컴퓨터하고 ESP32 사이의 통신 속도니까 네가 9600이면 나도 9600이고 네가 115,200이면 나도 115,200이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숫자가 클수록 통신 속도가 더 빠릅니다. 통신 속도가 훨씬 빨라요. 자, 9600으로 한다고 해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쓰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똑같은 결과물이 보이면, 근데 리셋을 했을 때 리셋을 누르면 쌀라 나오는 거 보이죠? 아까 112,200일 때 앞에 나오던 거 제가 정확한 용어를 모르겠습니다. 부트로더라 하던가 재부팅이 될 때 한 번 실행되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 영역은 아두이노 코드가 들어가는 영역하고는 별개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컴퓨터 쪽으로 데이터를 보내주는 통신 보레이트가 115,200으로 디폴트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ESP 제조사에서 밀고 있는 공식적인 보레이트는 115,200이라고 가정을 해도 되겠죠, 그죠? 그럼 지금 여기서 제가 115,200으로 바꾸게 되면 나의 데이터가 출력이 안 될 겁니다. 나의 데이터가 대신 속도가 다르니까 대신에 리셋하면 리셋했을 때의 메시지는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리셋했을 때의 메시지가 나오는 부분은 115,200이고 내가 뭔가 선택할 수 있는 보레이트는 여기다가 적으면 되는데 당연히 115,200으로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적합할 것 같다.
꽤 논리적이죠, 그죠? 아무 때나 써도 별 상관은 없지만 115,200이 왜 적합하냐라고 설명을 하라고 한다면 방금과 같이 저는 그렇게 어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걸 한번 적어보죠, 여기다가. 자, 그죠? 이거 재부팅 할 때 결과 확인해보기.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일부러 보드 2개를 준비를 해왔어요. 자, 토탈리나띵님 반갑습니다. 아유, 자, 똑같이 생겼죠? 완전 똑같이 생겼잖아요? 맞죠?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완벽하게 똑같이 생겼는데, 완벽하지는 않네요. 얘는 여기 붙은 게 저 누런색이고 얘는 까만색이고, 뭐 하여간 그냥 구분해라고 했을 때는 구분이 잘 안 되시겠죠, 그죠? 자, 지금 얘가 지금 제가 썼던 거고, 이제 오른쪽 거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당황하시지 마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얘를 딱 연결하고 방금 업로드했던 똑같은 코드를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업로드 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인내심 있게 기다려 봅시다. 오늘은 ESP32의 첫 출발점, 시작점이니까 최대한 쉬우면서 할 거 다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저 멀리 가서는 예전에 했으니까 그 예전에 했던 거 보고 오라,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할 거고, 오늘은 예전에라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자, 여기 보시면 커넥팅이라고 점이 찍히면서 조금 있으면 에러가 나요. 에러 나죠, 그죠? ESP32 보드 중에 좀 독특한 보드가 있습니다. ESP32 중에 ESP32 보드 중에 부트 모드에 진입을 안 하면 코드가 업로드 안 되는 보드가 있다. 업로드 진행 중일 때 부트 버튼을 수동으로 눌러줘야 업로드가 가능하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자, ESP32 보드에 버튼이 2개가 있어요. 이쪽에 있는 버튼은 리셋 버튼입니다. 누르면 꺼졌다 켜지는 거예요. 컴퓨터 껐다 켜는 리셋 버튼처럼. 여기 아래쪽에 있는 게 부트 버튼입니다. 부트 버튼. 그럼 이거의 역할이 뭐냐? 자, 조금 전에 업로드가 안 됐던 여기서 자, 다시 업로드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럼 여기 녹색깔 프로그레스 바가 쭉 올라가면서 이 아래쪽에 얘가 보드를 찾는 지점이 있어요. 점이 막 찍히면서 보드를 찾는 지점. 좀 다시 한번 기다려보죠. 제가 여기서 이원 중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드를 딱 찾을 때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요때 이 부트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얘가 반응할 때까지. 자, 반응했죠? 그럼 이제 가만히 두면 코드가 올라가는 겁니다. 귀찮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어떻게 구분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부트 버튼을 눌러야 업로드가 되고 안 눌러도 업로드가 되는 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구입했거든요. 얘는 그냥 업로드가 되고 얘는 부트 버튼을 눌러야 업로드 되는 건데 그게 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원래 그렇게 만들어 지내고 얘도 원래 그렇게 만들어 지냅니다. 푸른 달님 반갑습니다. 타이밍 놓치면 혈압 오른다고요? 그죠? 혈압 오를 수 있죠. 자,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되는 보드도 존재하더라. 똑같이 생겼으니까 내가 어딘가에서 구입을 했는데 이거 뭐가 배송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업로드 할 때 그렇다고 당황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아주 좋아요. 자, 이거를 1번 예제로 저장을 해두겠습니다. (551-1) 이거 어떤 식으로 예제를 저장을 했었지?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기억이 잘 안 나. 가로 열고 ESP32가 정상인지 확인해보기.
됐고. 좋아 좋아. 야, 이것도 저장을 하면서 해야 되겠네. ESP 551편 설명 자료. 자, 이제 예제 2번을 한번 만들어 보죠. 우리가 ESP32가 잘 돌아가는지 이제 확인을 해봤으면 본격적으로 GPIO를 극복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아까 제가 참고 자료 안내해드렸던 것 중에 ESP32 공식 홈페이지에 제가 이 경로를 왜 알려드렸냐면요. 아래쪽에 쭉 내려가시면 이 보드의 핀맵이 나옵니다. 아주 예쁘게 잘 그려놨죠, 그죠? 그럼 여기서 딱 봤을 때 맞나?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얘 다른 애인 것 같은데? 맞나?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열여섯, 열일곱 개. 왜 핀이 더 많지? 잠시만요. 왜 다르죠? 이게 이 실물하고 좀 배치가 다르네요. 황당 사건. 제가 다른 애 그림을 가지고 왔나 봅니다. 그럼 이거는 일단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핀 번호가 있어요. 핀 번호가 있고, 각 핀별로 뭐를 한다라는 게 여기 이렇게 막 적혀 있는데요. 이제 요거를 참고 자료 삼아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왜 이게, 내가 거꾸로 들고 있었구나. 죄송합니다. 거꾸로 들고 있었네. VP 23번. 잠시만요. 뭐 어찌 된 건지를 모르겠네. 이거 다른 보드 거네요. 다른 보드 거를 제가 들고 왔습니다. 요거는 얘 거 찾아가지고 이게 아니었네. 그냥 저는 생긴 것만 보고 제가 맞는 줄 알고 준비를 했거든요. 아니었습니다. 자, 다른 거 찾아서 하고, 자, 아무튼 여기서 30핀보다 38핀이 핀 번호가 더 많은 개념이니까요. 이게 아마 또 엉뚱한 거 보고 하다가 또 결과 이상하게 나오는 거 아니려나? 일단 여기 주의사항이 좀 있는 거예요. 자, 주의사항 깨알 같은 지식에 쓰겠습니다. 아두이노의 디지털 핀과 아날로그 핀은 딱 역할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만 ESP32 보드의 그 GPIO로 표현할게. GPIO는 각자 가지고 있는 특성이 아주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GPIO는 각 핀마다 특별하게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을 수 있음. 예를 들면 입력 전용으로 쓰는 핀이 있습니다. 출력은 안 돼요. 여기서 출력이라는 거는 ESP32 보드가 뭔가 에너지를 내보내 가지고 LED를 켜거나 아니면 뭔가 신호를 보내주는 ESP32 쪽에서 뭔가 논리적인 뭔가가 빠져나가는 거를 출력이라고 그럴 거예요. 전압이 빠져나가는 거. 그게 안 되는 핀이 있습니다. 그걸 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좀 잘못된 그림을 가지고 와가지고 인풋 온리라고 된 핀이 있거든요. 아니면 아예 그냥 그림을 바로 하나 준비를 해볼게요. 잠깐만요. 30핀짜리 핀맵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걸 보면서 해야 의미가 있지. 또 그게 시각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는 자료가 있고 아닌 핀이 있고 그러니까 또 괜히 엄한 데서 사진 가져다 쓰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일단 그림을 불폼하면 안 되는 거니까 일단 생략을 하고 일단 요렇게만 해놓고 이제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예제 2번은 전반적으로 뭘 해볼 거냐면요.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ESP32에 LED를 한 개 연결해서 1초 간격으로 깜빡이는 예시를 구현하시오. 그럼 지금 입력 전용하고 출력 전용 그 맞다. 어차피 그 핀 번호를 알아내야 되겠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준비가 좀 미흡했네요. 나는 당연히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지고 왔는데 뒤통수를 맞았네요. 그게 잘 나와 있는 자료가 어디 있지? 여기다가 제가 그냥 메모를 해두겠습니다. 메모를 해두고 괜히 그림을 갖다 쓰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5번, 8번, 5번, 8번, 10번, 11번 5번, 8번, 10번, 11번 그리고 미리 예견된 주의사항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리 예견된 주의사항 아날로그 입력이 아날로그 센서 값을 측정하는 아날로그 입력이 크게 두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세트가 있고 나머지 한 세트는 와이파이 동작 중에는 사용할 수 없음. 와이파이 IoT 보드가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능을 안 쓸 때는 그 아날로그 입력 핀을 아주 많이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그게 크게 두 덩어리가 있어요. 채널 1번, 채널 2번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채널 2번인 경우에는 이 와이파이 기능을 쓸 때는 그 핀이 와이파이 쓰는 데에 할당이 돼가지고 이제 아날로그 입력 기능으로 쓸 수가 없다. 그런 핀이 있는데 여기 일단 그거는 여기서도 용어가 나와요. 잘 보시면 ADC1이라고 붙은 거 보이죠? ADC1이라고 붙어 있는 게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아날로그 핀이에요. 근데 ADC2라고 된 게 있습니다. ADC2 그리고 요 ADC라고 붙은 게 아날로그 입력 핀입니다. ADC2는 와이파이가 동작하면 쓸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나중에 확인하고 일단 거시적으로 우리가 그렇다라는 것만 알고 넘어갑시다. 조재익님 반갑습니다. 지안영님 반갑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이 그림에서 ADC1이라고 된 것은 ADC1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ADC2는 와이파이 작동 중에는 아날로그 입력으로서의 기능은 사용할 수 없음. 여기 있잖아요, 그죠? 4번에 각 핀마다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런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내가 저기 아날로그 핀이라고 해서 아날로그 핀으로 100% 쓸 수 있느냐? 와이파이가 동작되면 그거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6번 5번, 8번, 10번, 11번 핀은 디지털 입력으로만 사용할 수 있음. 출력 불가. 그러면 지금 제가 예제 이번에 LED를 제어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출력이 돼야 되는 핀이에요. 디지털 출력으로 제어를 해야 되는데 5번, 8번, 10번, 11번은 출력이 안 되기 때문에 LED를 저기다가 연결하면 LED를 켤 수 없다가 되겠죠. LED를 켤 수가 없는 핀입니다. 삑. 그러면 디지털 입력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 수준에서는 뭔가 버튼 누르면 뭔가 인식이 되는 거 그런 걸로는 쓸 수가 있다. 일단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아니다. 일단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고. 자, 그리고 7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ESP32의 그걸 뭐라죠? 레벨 ESP32의 통신 레벨은 GPIO의 ESP32 GPIO의 통신 레벨은 3.3V이므로 5V를
입력하면 곤란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두이노는 모든 통신핀이 5V 베이스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디지털 입력이나 디지털 출력을 하겠다. 어떤 특정한 핀에서 내가 거기다가 뭔가 출력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 핀에서 5V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입력을 받기 위해서는 5V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아두이노 공식 홈페이지 가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두이노 공식 홈페이지 가서 레퍼런스에 딱 가보시면 디지털 리드라고 된 부분 보이죠? 디지털 IO에 디지털 리드에 딱 들어가 보시면 디지털 리드가 아니구나. 상수 부분에 컨스탄트의 하이로우라고 된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 그게 어디 나오나? 여기 있죠, 그죠? 볼테이지가 3V 이상이면 하이로 인식하고 3V보다 미치면 로우로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래쪽에 보면 3.3V 보드라는 항목이 또 별도로 있잖아요. 3.3V 베이스 보드는 입력되는 볼테이지가 2V 이상이면 뭔가 들어왔다라고 인식을 하고 2V보다 작으면 아무것도 안 들어왔다, 로우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5V 베이스냐 3.3V 베이스냐의 이 차이는요, 5V 베이스 인포드는 5V를 입력을 해줘도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3.3V 보드라는 것은 이 GPIO 그 핀이 버틸 수 있는 최대의 맥시멈 전압이 3.3V인데 5V가 들어오면 우리 5V짜리 전기 제품에다가 12V 전원을 주면 어떻게 힘들어 하잖아요, 그죠? 고장 나겠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3.3V 보드에다가 5V를 입력을 하면 곤란한데, 그런데 제가 여기 참고 자료 이번에 페이지를 여시면 요 페이지가 나와요. 요 페이지의 내용에 따르면 ESP 보드를 만든 제조사에서 요 5V 톨런트라고 된 거 톨런트라고 읽는 거 맞나요? 내성, 우리말로 해석하면 내성이에요. ESP32 보드하고 ESP8266 보드가 각 GPIO가 디지털 입력을 받을 때 맥시멈 3.3V인 거는 맞는데 5V 내성이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5V가 들어와도 정기적으로 안전하게 설계를 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2V 이상이면 하이로 인식을 하는데 3.3V도 하이가 되는 거고 5V도 하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는 나중에 왜 적용이 되느냐? 아두이노의 센서가 5V용이 많거든요. 3.3V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친구가 이산화탄소 센서 5V로 동작하고 5V 레벨로 통신합니다. 그런데 얘를 여기다가 꽂아 놓으면 3.3V로 통신해야 되는데 5V가 들어오니까 눈에는 안 보여도 계속 데미지를 입겠죠. 데미지를 탁탁탁탁탁 입다가 어느 날 고장이 나는 겁니다. 근데 또 주의할 거는 또 그것도 보드마다 여기 다르다라고 돼 있어요. 5V 내성이 있는 보드가 또 아예 없는 게 왜냐면 우리 아두이노 쪽 저는 사실 잘 몰라요. 아두이노 쪽 요 세상에는 오픈소스 베이스로 돼 있다 보니까 정품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보드라는 개념이 잘 없습니다. 이 보드에 짝퉁 이런 것들이 막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보드를 추천한다고 해서 저랑 똑같은 거를 구입하게 될 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최악의 경우 5V 내성이 없는 보드를 내가 지금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구입을 하게 됐는데 거기다가 5V를 인가를 하게 된다면 걔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거는 아니고 보편적으로는 그렇다라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렇다. 내가 특별히 재수가 없지 않으면 5V 내성이 있는 보드를 내가 쓰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다가 메모를 해두겠습니다. 자, 그러나 ESP32는 5V 내성이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특별히 재수가 없지 않으면 그러하다. 나는
5V짜리로 썼는데 ESP32가 고장이 났다. 억세게 운이 없는 사람이다. 우리 그냥 그렇게 합의를 하고 넘어갑시다.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5V 내성이 있더라. 그리고 3.3V 베이스의 보드는 항상 이걸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참고로 노칸다가 사용하던 ESP8266 그 보드 있죠? 위모스 D1 알론 걔도 5V 내성이 있는 보드입니다. 그건 확실해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써왔기 때문에. 자, 입력일 때만 그런 거예요. 입력일 때. 대신 출력일 때는 3.3V가 출력되고 그리고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아날로그 입력은 3.3V가 맥스이다. 그러니까 5V 내성이 있는 건 맞는데 3.3V를 기준으로 아날로그 값을 다루기 때문에 3.3V가 넘는 값은 3.3V하고 같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여기다 그렇게 적어 놓을게요. 자, 3.3V가 맥스이기 때문에 5V를 아날로그 입력으로 넣어주면 특별히 고장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5V가 3.3V와 5V와 3.3V에 구분이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0에서부터 3.3V까지 아날로그로 측정을 해요. 그런데 3.3V보다 넘어가는 값은 어차피 3.3V가 맥스이기 때문에 3.3V하고 같이 취급을 하게 될 것이다. 대신에 고장이 나지는 않는다. 왜냐? 5V 내성이 있으니까. 고장이 나진 않는데 특별히 그렇게 입력한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요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예제 2번을 만들겠습니다. 그럼 어디다가 얘를 꼽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는 뭐 특별하게 없으니까 이 보드의 제일 첫 번째 핀에다 연결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딱 두고 보면 자 3.3V 핀이 있고 GND 핀, 이건 전원 핀이죠. 그 옆에 D15 GPIO 15번 핀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번 연결해 보죠. 그리고 LED, 우리가 이제 LED 같은 거 사용을 하려면 여기다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LED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얘가 또 잘 보시면 또 문제가 있어요. 이게 순놈 타입이잖아요. 핀 헤더가 달려 있는데 여기다가 점퍼 케이블을 꽂아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빵판에다가 꽂아서 쓰면 참 좋겠죠. 그런데 얘가 엄청 짜증나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빵판에 꽂을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꼽죠. 이렇게 꼽는데 자, 이렇게 꽂아도 자, 만약에 제가 이렇게 꽂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꽂을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는데 반대쪽은 꽉 차잖아요. 반대쪽으로 이렇게 피팅을 하면 이번에는 얘가 있는데 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 빵판은 다섯 칸 이게 거의 뭐 규격인 것 같더라고요. 꽂아서 쓰기가 좀 애매하죠. 이렇게 꽂으면 꽂아지지도 않지만 이렇게 꽂으면 안 된다는 거는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빵판 두 개를 연결해서 쓰셔야 됩니다. 빵판 두 개를 딱 이렇게 붙이고 얘와 얘 사이에 이렇게 꽂아서 쓰면 지금 이 문제는 별 신경 안 써도 되겠죠. 이렇게 건너가지고 이렇게 꽂아서 쓰는 겁니다. 대신에 빵판 한 개 사야 될 거를 두 개 사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핀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LED 제어 같은 걸 해볼 수 있고 아예 ESP32를 꽂아가지고 이렇게 쓰기 편하도록 만들어 놓은 제품도 있어요. 그런 거는 검색해가지고 알아서 준비를 하시고. 자, 이제 LED 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LED 블링크 한번 해보죠. 자, LED와 330ohm짜리 저항을 준비를 할 거예요. LED 한 개와 330ohm짜리 저항 한 개입니다. 딱 준비를 하시고. 자, 저는 여기 15번 핀에다가 연결할 거예요. ESP32 보드가 이렇게 쭉 있으면 자, 여기 D15라고 된 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핀 바로 옆에 GND라고 된 핀이 있습니다. 지금 이 LED 입장에서는 요 핀 두 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어떤 신호가 ESP32에서 출력이 될 겁니다. 그러면 LED가 다리가 긴 쪽이 있고 짧은 쪽이 있어요. 긴 쪽이 플러스고 짧은 쪽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저항이 있어요. 저항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항도 다리가 두 개 있죠. 저항은 극성이 없어요. 근데 제가 LED의 짧은 다리 마이너스 쪽하고 저항을 이렇게 직렬로 연결해 줄 겁니다. 손에 손잡고. 그럼 LED가 방향성이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이 저항도 방향이 생긴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를 연결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LED의 긴 다리를 15번 핀에다가 줄 거고 짧은 다리를 그라운드에다가 줄 겁니다. LED 연결 방법 됐죠? 그럼 지금 15번 핀에서 뭔가가 이렇게 튀어나올 건데 그게 3.3V가 나오면 얘가 전기가 들어오니까 불이 켜질 겁니다. 그리고 하이를 넣어주면 켜지고 로우를 넣어주면 꺼지게 되는 그런 이제 단순한 구조가 만들어지겠다, 그죠? 일단 하드웨어적으로 이렇게 연결하고, 너무 쉬워서 하품이 나왔다, 그죠? 이 정도는 다들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요쯤에다가 꽂아보죠. 이렇게 꽂고, 자, 이제 점퍼 케이블을 이용을 했어.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조금 이렇게 쉽고 달콤하면서 맛있는 열매만 먹도록 할게요. 이제 수준은 조금씩 올려가지고 뭐 이제 인터넷 연결해가지고 하는 거 그런 쪽은 좀 어려울 것 같으니 그거는 그때 가서 고민하도록 하고 오늘은 쉬운 걸로 가겠습니다. 15번. 회로도는 제가 주말 동안에 예쁘게 그려가지고 올려둘 테니까 지금 잘 안 보인다라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지금은 요거 가지고 그린 회로도가 없는데 주말에 제가 예쁘게 그려서 올려두겠습니다. 딱 꽂고, 자, 이 LED를 1초 간격으로 켰다 끄는 코드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꿈꾸는 대로님 반갑습니다. 홍정근님 반갑습니다. 자, ESP32 보드에서는 8266 보드에서는요 각 GPIO 핀을 호명할 때 D3, D15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근데 ESP32 보드는 보드에 적혀있는 그 번호를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D15라고 표기되어 있는 데다가 꽂았는데 ESP32는 그냥 번호만 쓰는 거예요. 요거는 자기네들끼리의 약속이니까. 대신에 지금은 시리얼 통신 필요 없으니까 얘가 없어도 되겠죠. 이렇게 싹 날려주고, 자, 처음부터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아두이노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이런 레퍼런스를 자기가 찾아낼 수가 있다면 이런 거 하나하나씩 착착착착 보면서 이게 내가 궁금한 부분을 이런 데서 찾아서 디지털 라이트 여기 있잖아요. 얘를 지금 쓸 거거든요. 그리고 얘를 쓰기 위해서는 또 핀 모드라는 걸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거 하나하나 지금 내가 뭐를 모르는지를 모르는데 제가 찾아라라고 하면 좀 당혹스러울 수 있으니까 처음에 잘 모를 때는 그냥 패턴을 보고 외우는 겁니다. 자, 지금은 LED 제어하는 방법을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 1번 핀 모드. 자, 15번 핀에다 연결해 놨습니다. 그 15번 핀을 출력으로 설정한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내가 LED를 15번 핀에 연결했으니 출력 모드로 해야 제어가 가능하다. LED의 제어가 이제 가능하다. 이 말이겠죠? 그럼 지금 이거는 LED 켜지고 꺼지는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핀의 방향을 출력으로 돌려놨을 뿐이에요. 그 핀이 상황에 따라서 입력이 될 수도 있고 출력이 될 수도 있는데 나는 출력을 하겠다. 이제 그렇게 딱 스위치를 돌려놓은 개념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디지털 라이트라는 함수를 호출할 겁니다. W가 대문자라는 거에 주의사항. 공주 강나래님 반갑습니다. 자, 얘는 매개 변수가 두 개입니다. 자, 이게 뭐 특별히 함수다 뭐다 이런 거는 오늘 언급 안 할게요. 아두이노의 기본적인 문법에 대해서 좀 부족하시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노칸다의 아두이노 병법서라는 저 시리즈가 별도로 있으니까 그거를 보시면서 문법적인 거를 좀 보충을 해주시고 이 정도는 그냥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매개 변수가 두 개다. 매개 변수가 두 개다. 얘가 함수다. 이런 거를 지금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매개 변수는 핀 번호입니다. 15번 핀을 하이
출력을 하이로 해라. 그럼 이 말 자체는 15번 핀에 연결된 LED를 켜라 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리고 딜레이 1000 1초 쉬고 로우 꺼라 1초 쉬고. 그럼 요 루프가 계속 반복이 되면서 켰다 껐다 켰다 껐다 이렇게 하게 되겠죠. 자, 요 코드를 한번 업로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코드가 제대로 돌아간다면 업로드 완료 후에 여기 연결되어 있는 이 LED가 반짝반짝 하겠죠. 이야, 너무 쉬운 예제였다. 너무 쉬운 예제다. 자, 얘는 자동으로 업로드되는 보드입니다. 자, 벌써 작동이 된다, 그죠? LED 방금 디지털 출력이라는 걸 우리가 한번 해본 거예요. 디지털 출력. 이게 디지털 출력이다. 자,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자, 깨알 같은 지식. 9번. 아두이노는 시리얼 모니터를, 방금 시리얼 모니터 봤죠, 그죠? 껐다가 키면 아두이노 보드가 재부팅 되지만 ESP32 보드는 그렇지 않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조금 전에 일단 이걸 예제 2번으로 저장을 해두겠습니다. 잠시만요. 551-2번 ESP32로 디지털 출력 해보기. 자, 1번 예제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루프 말고 셋업에다가 뭔가를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그럼 이 부분이 의미하는 게, 셋업이라는 거는 아두이노든 ESP32든 켜졌을 때 처음에 딱 한번 실행되는 부분이거든요. 얘가 먼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완료된 다음에 루프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자, ESP32 보드가 깨어났다, 웨이크업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요거 보드가 리셋된 다음에 이 멘트가 출력이 되는 것이다. 인지되시죠? 요 코드 올려보겠습니다. 제가 언제 출력이 되냐 이거예요. 제가 언제. 아두이노는 시리얼 모니터를 껐다 켜면 보드가 재부팅 되는 거예요. 요거를 일단 머릿속에 일단 상기를 하면서 지금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같이 한번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코드 업로드가 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세워라 내워라 걸리네요. 세워라 내워라. 됐다. 자, 여기 잘 보시면, 자, 이거 시리얼 모니터를 껐다가 키면 아두이노는 재부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지금 출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출력이 안 되잖아요. 제가 리셋 버튼을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럼 ESP32 보드가 깨어났다. 근데 아까 에러 메시지는 왜 안 뜨지? 자, 하여간 지금 이 결과는 뭘 의미하냐면요, 내가 셋업에다가 뭔가 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출력해 놓은 것들 있잖아요. 잘 되고 있나? 뭐 출력할 게 있다, 이렇게 막 해놓은 것들이 ESP3 코드 업로드가 되고 나면 이미 실행이 된 다음에 시리얼 모니터를 켜면 얘가 출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조금 내가 ESP32의 맛을 알아가지고 조금 쓸만하다 싶으면 이제 발생하게 될 문제예요. 어떤 상황이냐면, 셋업 안에 있는 출력물을 보려고 시리얼 모니터를 내가 빤히 이렇게 보고 있는데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결과가 안 나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이미 결과가 지나가 버린 거죠. 이미 ESP32 보드는 컴퓨터 쪽으로 데이터를 보내줬는데 시리얼 모니터가 안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증발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리셋하면 튀어나오는데, 원래 리셋하면 뭐라 나오잖아요. 그거 왜 안 나오지? 자, 일단 물음표. 근데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LED 한 개를 이용해서
GPIO 제어하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디지털 입력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제 3번 ESP32의 텍트 스위치 버튼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버튼을 텍트 스위치를 한 개 연결해서 디지털 입력을 구현하시오. 근데 이 버튼을 연결하는 방식이 크게 아두이노 입장에서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김배디드님 반갑습니다. 자, 그 중에 잠시만요. 그거를 굳이 시연을 할. 근데 여기다가 쓰면 되겠다. 자, 10번 깨알 같은 지식 10번 버튼을 ESP32에 연결하는 방식은 크게 풀업 저항을 사용하느냐 아니냐로 나눌 수 있다. 버튼을 여기 연결할 때 풀업 저항을 연결을 하냐 아니면 보드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풀업 저항을 쓰냐, 그거에 따라 나뉠 수가 있는데요. 풀업 저항을 사용하는 방식이 나중에 디지털 핀 모드 설정하실 때 디지털 핀의 그 방향을 설정하실 적에 핀 모드라는 이 IO 함수가 호출이 될 건데 여기에 적을 수 있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아웃풋은 방금 봤죠? 출력. 인풋하고 인풋 풀업 두 개가 있습니다. 내부 풀업 저항을 사용하는 방식이 인풋입니다. 그리고 아니다, 풀업 저항을 사용 안 하고 내부 풀업을 쓴다, 그게 인풋 풀업입니다. 근데 우리 연결할 때 저항을 별도로 연결하는 것은 누가 봐도 상당히 귀찮은 행위이므로 녹한다는 풀업 저항을 사용 안 하는 연결법을 기본으로 하도록 한다. 풀업 저항을 연결해가지고 내가 써도 됩니다. 근데 굳이 연결 안 해도 되는데 연결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굳이 주렁주렁하게 저항을 왜 연결합니까? 안 써도 돼. 근데 대신에 이 인풋 풀업이라는 이게 하나의 옵션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각 GPIO 핀의 옵션입니다. 근데 걔를 쓸 수 있는 핀이 있고 쓸 수 없는 핀이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쭉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니까요. 참고 자료 3번에다가 제가 넣어놨습니다. 인풋 풀업이 가능한 핀은 요거고, 불가능한 핀 4개만 알아내면 되겠네요. 5개. 34번, 35번, 2번, 36번, 39번. 이 번호가 적혀있는 핀은 풀업 저항 없이 사용이 안 됩니다. 물론 풀업 저항, 풀다운 저항 연결하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인풋 풀업이 안 되는 핀입니다. 인풋 풀업.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15번 핀 옆에 있는 2번 핀, 2번 핀은 안 되는 거였지. 4번 핀에다가 한번 연결해 보면 되겠네요. 자, 4번 핀은 가능한 걸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 예제 3번은 버튼을 4번 핀에 연결해서 얘도 쓸게요. 얘는 15번 핀에 한 개 연결하고, 자, 그리고 얘는 인풋 디지털 입력입니다. 인풋 풀업을 사용하는 디지털 입력이 될 거고, 이제 연결하는 거 알려드리죠. 안 되는 핀은 왜 안 되는지도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텍트 스위치 이겁니다. 우리가 버튼이라고 부르는 거. 행복한 마음님 반갑습니다. 후니님 반갑습니다. 요렇게 딸깍딸깍 누르는 거. 눌리면 눌려졌다, 안 누르면 안 누르고 있다, 눌렀다 안 눌렀다를 판단하는 텍트 스위치라는 거고요. 얘는 위에서 보면 이렇게 벌레 같이 생겼어요. 여기가 이제 푸시 누르는 부분이고,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얘가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여기를 제가 A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초점이 좀 안 좋네. 왜 이렇게 안 맞지? 자, 여기를 A-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를 B라 하고 여기를 B-라고 할게요.
A하고 A-하고는 내부적으로 이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버튼 누르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이미 얘네 두 개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B하고 B-도 내부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얘네 두 개는 이미 연결이 되어 있고 A하고 B하고 A-하고 B-하고 얘네는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스위치가 이렇게 달려 있는 겁니다. 요렇게. 그럼 내가 눌러서 얘가 이렇게 클로즈가 되면 결국 A, B, A-A, B-가 전부 다 한 덩어리가 접점이 다 달라붙는 것 같다, 그죠? 그러니까 A하고 A-에 뭔가 두 개를 나눠서 연결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버튼 항상 누르고 있는 것과 같아요. 항상 연결하실 때는 이렇게 A랑 B 이렇게 연결하거나 A랑 B- 이렇게 연결하거나 B랑 A- 이런 식으로 연결해야 버튼을 눌렀을 때 얘네 두 개가 연결이 되냐 마냐를 논할 수가 있는 거지. 요렇게 A랑 A-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얘는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됐죠? 그러면 지금 ESP32 보드에 4번 핀에다가 연결할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GND라고 된 핀이 필요합니다. GND라고 된 핀은 여러 군데 있으니까 GND라고 된데 아무데나 그냥 꽂으시거나 아니면 빵판이 여러 개 꽂으라고 어차피 만든 거잖아요. 그죠? 방금 LED가 연결돼 있던 요 GND 남아있는 요 군형에다가 꽂아서 나눠서 써도 되는 겁니다. 그럼 얘를 나눠서 연결하는 거예요. 4번 핀을 B에다가 연결하고 GND를 A에다 연결해 줄 겁니다. 인지됐습니까? 그럼 이 버튼을 안 누르고 있으면 얘네 두 개가 연결이 안 돼 있는 거고 누르면 얘네 두 개가 딱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떨어져 있다가 누르면 4번 핀이 GND와 만나게 된다. 그리고 반드시 4번 핀에 연결되는 게 요 GND여야 됩니다. 그게 풀업 방식이에요.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버튼은 여기다가 연결하죠. 딱 이렇게 해가지고 간만에 이렇게 쉬운 거 하니까 상당히 재미가 있네요. 자, 첫 번째 이거를 A, B를 제가 앞으로는 접점이라고 부를게요. A 접점, B 접점. 접점 두 개가 나눠져 있는데 그거를 버튼 누르면 접점 두 개가 달라붙는 거다. 제가 사용하는 용어 인지되시죠? 그리고 이 버튼은 방향이 없습니다. 제가 4번을 B에 연결하겠다라고 했는데 반대로 연결한다라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얘를 여기다 연결하고 얘를 여기다 연결해도 얘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얘네 두 개가 만나냐 안 만나냐 그게 중요한 거지. 얘를 여기 연결하냐 저기 연결하냐 그거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GND. 자, 그러면 버튼이 눌려졌냐 안 눌려졌냐를 확인하는 방법을 우리 초보자 수준에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4번 핀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핀 모드 4번 인풋 풀업이라고 쓸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것의 의미가 4번 핀에 버튼을 연결했는데 내부 저항을 사용하는 하겠다. 그럼 이렇게 했을 때는 무조건 풀업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그럼 이 풀업 방식과 상대되는 게 풀다운 방식이 있는데요. 풀업하고 풀다운의 소프트웨어적인 그 감지하는 거의 차이는 풀업 방식은 버튼을 누르지 않을 때 하이 신호가 나오고 버튼을 누르면 로우 신호가 나온다. 풀업, 풀다운은 반대예요. 버튼을 안 누르고 있으면 로우 신호가 나오고 누르면 하이 신호가 나오는 방식이 풀다운 방식이고 풀업 방식은 버튼을 안 누르고 있으면 하이, 누르면 로우입니다. 안 눌렀다? 눌렀다. 안 눌렀다? 눌렀다. 됐죠? 보리밤님 반갑습니다. 보리밤님께서 하사로 진급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짝짝짝짝짝짝. 부사관의 세계로 들어오셨네요. 앞으로도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그 모드가 결정된 거고 디지털 핀의 상태를 읽어온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써야 되는 함수는 디지털 리드 얘입니다. 디지털 리드. 자, 디지털 리드 4번 핀의 디지털 상태를 읽어와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읽어왔으니까 뭔가 뱉어내는 값이 있겠죠. 우리 함수 생각해 보실 때 반환 값이 있냐 없냐를 논할 때 얘는 4번 핀의 상태를 뱉어내는 애입니다. 그럼 얘가 받아들이는 자료형이 뭐냐면 부울이에요. 자, 부울 btn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코드의 의미는 4번 핀에 연결된 버튼의 상태를 읽어서 btn 변수에 넣으세요 이 말이죠. 자, 얘를 이제 출력을 하겠습니다. 출력을 하려면 ESP32하고 컴퓨터하고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지었던 시리얼 비긴 115,200이 있어야 되겠죠. 이거 없으면 통신이 안 되는 겁니다. 나 PC와 통신하겠다 이 말인 거죠. 자, 그럼 제가 저 btn을 시리얼 모니터에다가 출력할 겁니다. 이게 출력하는 함수다. 이걸 생략했네요. 이게 컴퓨터 쪽으로 보내는 함수죠. 뭔가를. 너무 빠르니까 자, 100ms 간격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적혀있는 이 100ms라는 거는 0.1초죠. 0.1초. 디지털 핀의 상태를 읽어가지고 0.1초 간격으로 컴퓨터 쪽으로 보내가지고 시리얼 모니터에 그 결과를 출력을 하겠습니다. 이 말이죠. 자, 업로드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마 숫자가 적히게 될 건데요. 결과를 보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두이노는 알면 알수록 신비한 친구거든요. 알면 알수록 신비한 친구입니다. 알면 계속 알아내도 알아내야 될 게 있는 아주 신비한 친구예요. 자, 이 결과가 뭐가 찍힐까요? 자, 1이라는 값이 다다다다다닥 찍히고 있습니다. 이거 보이죠? 1이 찍히고 있습니다. 제가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0이 나옵니다. 떼겠습니다. 1이 나오죠? 누르면 0이 나오고 1이면 떼면 1이 나온다. 그럼 저걸 어떻게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여기다가 적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아두이노라기보다는 그렇죠. 아두이노라고 할게요. 자, 아두이노에서 하이는 숫자 1에 해당하고 로우는 숫자 0에 해당한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아두이노 공식 홈페이지 딱 가보시면요. 하이 로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하이 딱 눌러보시면 우리가 하이라고 이렇게 쓰기는 쓰지만 실제 내부 값은 그게 여기 1이라는 거예요. 그 어디 나와있지 그게? 뭐 하이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나올 거예요. 자, 하이는 1이고 로우는 0이다. 그럼 여기 1이라고 적혀있는 거는 하이하고 같은 거예요. 버튼 안 누르고 있잖아요. 버튼 안 누르면 1이 나오고 버튼 누르면 로우가 나온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뭔가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두이노 개발 툴에는 이 툴 눌러보시면 시리얼 플로터라는 것도 있어요. 시리얼 플로터. 얘를 열어보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결과가 그래프로 나오는데요. 제가 여기서 버튼을 누르면 떨어지죠? 버튼을 누르면 로우가 나오고 안 누르면 하이가 나온다. 그럼 지금 저 쭉 가고 있는 그래프가 아래쪽으로 꼬라박으면 제가 버튼을 누른 지점이죠? 맞죠? 디지털 입력이었습니다. 시리얼 플로터 가지고 놀아도 상당히 재미가 있다. 자, 예제 3번. 자, 이거 저장만 해놓고 저 화장실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ESP32로 디지털 입력해보기.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왔습니다. 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수준이 너무 쉽다고 하품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조금만 지나면 피똥 싸시게 되실 거니 방심하시면 안 돼요. 방심하고 잠깐 커피 한 잔하고 딱 돌아보면 나중에 피똥 싸실 겁니다. 됐고. 그러면 이제 예제 2번하고 3번을 바탕으로 예제 4번은 요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할 수 있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버튼을 4번 핀에 연결된 버튼을 누르면 15번 핀에 연결된 LED가 켜지고 안 누르면 꺼지는 단순한 예제를 만드시오. 디지털 입력 더하기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요거를 어떻게 이거를 떠두고 치면 그게 되겠는가? 먼저 LED 아까 예제 두 개가 같이 포개지면 되겠다, 그죠? 핀 모드 15번이 아웃풋이다. 지금 제가 LED는 연결해 놨습니다. 아까 일부러 안 뜯었다, 그죠? 15번 이거 LED예요. LED 연결. 그럼 여기에 이제 우리가 조건을 걸어 주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LED가 버튼을 누르면 LED를 켜라 라고 해놨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서 조건을 걸면 되는 겁니다. 출력하지 말고 출력하는 거 빼고 결과가 이제 눈에 보일 거니까. 자, 요 btn에 들어있는 게 if. 자, btn이 아까 제가 high인 경우가 있고 low인 경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일수죠. 그럼 이 high라는 게 버튼을 안 눌렀다 이 말이고, 이거는 버튼을 누르고 있다 이 말이죠. 안 누르고 있다. 안 누르고 있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거고, 요거는 버튼을 누르고 있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거죠. 요 딜레이 빼고. 그럼 버튼을 안 누르고 있을 때는 디지털 라이트 15번 핀에 연결되어 있는 LED에다가 로우 끄겠다. 누르고 있으면 하이 켜겠다. 이러면 된 거죠. 그럼 얘가 상태를 읽어와 가지고 조건문이라는 거는 뭡니까? 갈림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두 가지 갈림길 중에 네가 맞는 갈림길로 내려가라 이 말인 겁니다. 두 개가 동시에 절대 실행되진 않습니다. if 혹은 else 쪽만 실행되는 거니까 얘가 하이면 꺼질 것이고 low면 켜지게 되겠죠. 해보겠습니다. 제가 늘상 하는 말이지만 코딩이라는 것은요, 아두이노든 무슨 코딩이든 똑같습니다. 내가 이 코드를 쓰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코딩을 하셔야 돼요. 예측을 하고 코딩을 하신 다음에 그 결과가 내가 예측한 대로 그대로 실현이 됐을 때 그게 코딩의 완성입니다. 내가 이 결과에 내 코드를 맞춰 나가시면 그거 발전이 없어요. 이 코드 넣어서 결과 확인하고 이 코드 넣어서 또 왜 안 되지? 조금 바꿔가지고 또 넣고 조금 바꿔가지고 넣고 이러면 아무런 발전이 없어요.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렇게 되겠지. 딱 해가지고 딱 했는데 그대로 돌아간다. 그러면 아주 좋은 그런 습관을 기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르면 켜지고 안 누르면 꺼진다. LED 여기 있죠, 그죠? 예측한 대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방금 보신 게 아주 간단한 4번 예제였습니다. 초보자분들은 이런 것도 지금 쉽다라고 하는데 만만하지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디지털 입력과 출력 같이 하기. 자, 그럼 여기서 이 부분부터는 이제 테크닉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실 우리가 아두이노 C 언어에 대한 어떤 지식이 있냐 없냐라고 해봤을 때, 그러니까 뭔가 결과가 똑같은데 얼마나 더 논리적인 어떤 코드를 썼냐라고 봤을 때 지금 이 코드는 뭐 논리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아주 아니다 하여간 이 코드가 이게 이 방법밖에 없다. 이제 요런 거는 아니고, 잘 보시면, 잘 보세요. 제가 요 한 줄 적을 테니까 제 논리를 한번 보십시오.
나 이렇게 쓸 겁니다. 자, 이제 이 코드를 해석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요 코드를. 자, 그럼 잘 보시면 15번 핀에다가 뭔가를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15번 핀에 뭔가 입력값을 넣어주는데 그게 btn이라는 이 변수 앞에 느낌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느낌표는 not이에요. not. 느낌표는 not이다. 지금 이 부울리안이 true, false를 논하는 거기 때문에 high, low를 논하는 거잖아요. high 앞에 not이 붙으면 low를 말하는 거고 low 앞에 not이 붙으면 high를 말하는 겁니다. 서로 반대되는 거. 아, 그렇다면 지금 버튼이 풀업 방식으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버튼을 안 누르고 있으면 하이 신호가 나오고 하이 신호가 나오면 LED 입장에서는 켜라라는 신호가 되는 거잖아요. 반전을 해주는 거예요. 신호를 리버스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버튼 눌렀을 때의 그 입력값을 반전을 해가지고 LED의 입력값으로 집어넣어라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결과는 지금 조건문 썼을 때하고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납득하실 수 있습니까? 납득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아주 쉽고 달달한 열매만 계속 따먹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날로그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 딱 보시면 결과가 똑같겠죠. 당연히 똑같습니다. 보나마나 뻔합니다. 자, 그리고 극단적으로 얘도 요 안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요렇게. 자, 지금 제가 적은 이 말이 요거하고 같은 거예요. 디지털 4번 핀에서 읽어와서 그것에 반대되는 거를 여기 입력값으로 해가지고 15번 핀의 그 상태를 결정하시오. 좋습니다. 근데 뭐 요런 거는 차차 알아나가시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요렇게 코드를 적어 놓게 되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코드 해석이 잘 안 돼요. 오히려 코드를 직관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이 방법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직관적이잖아요. 버튼이 안 눌러졌으면 로우네, 눌러졌으면 하이네. 오히려 더 직관적이다, 그죠? 이제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거고. 자, 이제 예제 5번. 자, 예제 5번은 아날로그 입력부터 해보겠습니다. 아날로그 입력. ESP32에 가변 저항을 연결하겠습니다. 가변 저항을 연결해서 아날로그 입력 값을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하시오. 김동기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가변 저항을 어느 핀에다가 연결해야 되는지를 먼저 알아내야 되겠다, 그죠? 근데 지금 얘가 제 보드에 해당이 되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일단 여기서 봤을 때 아날로그 채널 0이 GPIO 36번이라고 되어 있네요. GPIO 36번. 그러면 36번을 호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아두이노 쓰실 적에 아날로그 입력은 일단 핀 모드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것도 제가 깨알지식으로 넣어놨죠. 깨알지식 13번. 디지털 입출력은 핀 모드를 해줘야 되고, 아날로그 입출력은 핀 모드를 안 해도 된다. 됐죠? 그리고 자, 아날로그 핀 모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날로그 리드라는 함수만 쓰면 되는 거예요. 여기 아날로그 IO에 아날로그 리드인데, 아날로그 리드는 되는 핀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정해져 있는 핀이 아까 설명드렸다, 그죠? 채널 1과 채널 2가 있는데 채널 2는 와이파이 쓰면 안 되더라. 그게 그 얘기였습니다. 자, 그럼 이 아날로그 리드 할 적에 지금 우리가 지금 할 작업이, 자, 핀 모드는 여기 할 필요 없고, 자, 그러면 100ms 간격으로 아날로그 리드를 할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가 요 안에 들어가는 값이 뭐냐 이거예요. 여기 이제 핀 번호가 들어가요. 어떤 핀의 아날로그 값을 읽을 것인가. 조금 전에 36번에 연결하면 그게 채널 0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값을 읽어오는데
리드 읽어왔으니까 당연히 반환값이 있겠죠. 조금 전에 디지털 리드는 불이라는 걸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디지털 리드의 반환값은 논리이기 때문에 트루 펄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받으면 되는 거고, 얘는 값이에요. 값인데 12비트 아날로그 값을 가지고 옵니다. 12비트 아날로그 측정 값을 반환한다. 그러면 12비트라는 걸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의 범위가 2의 12승까지 되는 거죠. 그러면 몇이죠 그게? 한번 계산해 보죠. 2 곱 2의 12승 4096이네요. 그러면 0에서부터 시작하니까 요거의 측정 범위는 0에서부터 하나 빼진 4095까지 측정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함정은 또 이 깨알 같은 지식에 여기 적어 놓죠. 14번. 아두이노 우노는 아날로그 입력이 10비트이기 때문에 0에서부터 1023 10비트가 0에서부터 1023이에요. 범위를 가지고 ESP32는 12비트이기 때문에 0에서부터 4095의 범위를 가진다. 그러면 자 질문. 동일한 어떤 그 범위를 0에서부터 1023으로 하는 거하고 0에서부터 4095로 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더 정밀함을 논하는 거죠. 이건 어떤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딱 와닿을 수 있는 아주 완벽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만큼의 길이를 지금 측정을 할 거예요. 요만큼의 길이를 요 길이를 재는데 자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얘보다 너무 길겠다. 자, 요만큼의 정확한 길이를 나는 측정할 거예요. 자가 두 종류가 있어요. 요 자는 이게 1024등분이 돼 있어요. 눈금이 102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자는 길이가 똑같은데 눈금이 4096등분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자 가지고 요 길이를 재면 누가 더 정확하게 측정됩니까? 당연히 눈금이 촘촘한 얘가 더 정확한 길이를 측정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아두이노 우노보다 ESP32의 아날로그 입력이 더 정밀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성능이 더 좋으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딘가에서는 이거를 뭐 분해능 이런 용어로 설명을 하는데요. 뭐 그런 그런 전문 용어는 저는 별로 관심 없고 개념을 아는 게 중요하지. 전문 용어를 알고 정확한 개념을 모르는 그런 깡통머리보다는 전문 용어를 몰라도 그 개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똑똑이가 돼야 됩니다. 그건데 내가 무슨 말 하고 있지? 자, 근데 그 주의사항이 있어요. 자, 아두이노 우노는 0에서부터 5V를 1024등분하고 ESP32는 0에서부터 3.3V를 0에서부터 4096등분한다. 아까 ESP32의 아날로그 입력의 맥시멈이 3.3V다 한 거는 인지하고 있죠, 그죠? 그럼 0에서부터 3.3V라는 그 레인지를 4096등분 해가지고 측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아두이노는 0에서부터 5V를 1024등분 해가지고 측정을 하고 ESP32는 4096등분을 하더라. 자, 너무나 따분하고 어려운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변저항을 한번 달아서 우리가 이 가변저항의 값을 측정을 해보도록 하죠. 그럼 이 가변저항이라는 게 뭔가? 이 가변저항은요, 여기 돌리는 게 있어요. 일단 얘를 논하려면 가변이하고 가변저항하고 고정저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정저항, 값이 고정이 되어 있는 저항을 말합니다. 아까 LED 연결할 때 사용했던 이 저항, 크기를 제가 안 알려드렸네요.
330옴, 220에서 330옴짜리를 쓰시면 됩니다. 이게 값이 딱 고정이 된 거고, 이 가변 저항은 이 레버를 돌리면 저항값이 바뀌는 애를 가변 저항이라 부릅니다. 그럼 다리가 3개인데요. 요 첫 번째 다리에다가 GND 연결해 줄 거예요. 요 ESP32 보드에 GND라고 된 거 연결해 주시고, 요거는 반대쪽 끝에는 3.3V 연결해 줄 겁니다. 그러면 일단 3.3V하고 GND가 연결이 된 거고, 요 가운데 다리가 물 좀 먹겠습니다. 소두뱅이님 반갑습니다. 얘가 일종의 양쪽이 입력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제가 가변저항 레버를 돌리면 요쪽에 출력값이 바뀌는 겁니다. 요 출력값이 0에서부터 3.3V 사이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쭉 돌리면 저항값이 바뀌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이 전압값을 ESP32가 측정을 해가지고 아날로그 값으로 0에서부터 4095 사이의 값으로 출력을 해주는 것이다. 그럼 지금 얘가 측정하는 값이 요 ESP32 보드의 36번 핀에다 연결이 되면 되겠죠. 요 끝다리 3.3V, 요쪽 끝다리 GND, 가운데 다리를 36번 핀에 연결한 다음에 아날로그 값을 얻어내는 거예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V가) 아니라 3.3V입니다. 5V로 해도 상관은 없지만 측정값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라운드 요거 3.3V 가운데 다리를 36번 핀을 찾았어. 36번이 어딨지? 잠시만, 36번이 어딨지? EN 뭐 그런 걸로 된 것 같은데. 그죠, 뭐 VP 뭐 그런 걸로 지금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좀 그렇네. 이렇게 보려니까 어렵네. 자, 그럼 34번으로 가겠습니다. 34번도 아날로그 핀이네요. 34번은 34라고 딱 적어놨네. 자, 34로 갈아타겠습니다. 자, 그럼 연결은 다 됐고요. 자, 제가 애초에 36번이 아니라 ESP32의 가변 저항을 34번 핀에 연결해서 아날로그 입력값을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을 하라. 요런 목적을 한번 달성을 해보도록 하죠. 그럼 34번에 이렇게 딱 해가지고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을 하라고 했으니까 시리얼 비긴이 있어야 되겠죠. 시리얼.begin 115,200 딱 해주시고 100ms 간격으로 이 얘기를 하다가 말았네요. 얘가 0에서부터 4095라는 값을 뱉어내잖아요. 그럼 어떤 자료용으로 이걸 받는 게 가장 합리적인가라고 봤을 때 음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인트로 그냥 외우십시오. 인트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인트 데이터 이렇게 하죠. 인트 이거 색깔이 바뀌지? 변수 이름을 뭘로 하죠? 마이 데이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이 데이터 이거를 시리얼 모니터에다가 출력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끝난 거죠. 34번에서 읽어서 마이 데이터에 집어넣은 다음에 출력을 하겠다. 0.1초 간격으로. 업로드 하겠습니다.
재미가 있으십니까? 아직은 녹한다의 말이 이해가 되니까 아주 잘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요까지 결과물을 보고 장기적인 목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자, 이제 시리얼 모니터를 열고, 자, 0이라는 값이 나온다, 그죠? 자, 제가 가변저항 레바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쭉 돌리면 값이 쭉 올라가죠? 아, 요런 거 보는데 특화된 게 아까 있다라고 했죠? 시리얼 플로터로 보겠습니다. 시리얼 플로터. 자, 뭔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제가 가변장 레버를 돌리니까, 뭔가 예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재밌죠? 이거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아날로그 값을 ESP32가 읽어드릴 수 있는 겁니다. 짜잔! 됐고. 자, 읽는 것까지 완수됐고. 자, 다음 재미난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죠. 이게 예제 5번. 예제가 너무 짜리몽땅하다. 551에 5번. 아날로그 입력. 그럼 제가 여기서 조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제 6번. 자, 측정한 12비트 아날로그 값을 전압으로 계산해 보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0에서부터 3.3V 저항값으로 바뀌는 그 전압을 지금 그 34번 핀에서 읽어드리고 있어요. 그럼 이 0에서부터 4095라는 이 숫자가 0일 때는 0V인 거고 4095일 때는 3.3V라는 말이 되겠죠. 3.3V일 때 4095, 0일 때는 0인데 그럼 이거를 우리가 전압이라는 값으로 어떻게 딱 계산할 수가 있느냐. 자, 이 마이데이터 읽은 거를 플로트, 소수점이 생기겠죠. 플로트, 볼트라는 걸로 만들려면 여기다가 어떤 수식을 써야 그게 가능하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봅시다. 자, 4095라는 값이 있을 때 이게 3.3V입니다. 0일 때는 0V입니다. 그러면 2000일 때는 얘가 몇이겠습니까? 2000이라는 값을 내가 획득을 했다. 몇일까요?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4095라는 숫자가 맥스니까 4095라는 숫자가 맥스니까 자, 측정값을 4095로 나누면 퍼센테이지가 계산이 되겠죠. 얼마만큼의 퍼센테이지. 그거를 3.3에 대해서 3.3이라는 이 값에 대해서 몇 퍼센트인지를 여기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측정값이 4095라면 이 4095 나누기 4095는 1이니까 3.3V가 되는 거고, 이게 만약에 2000이었다. 그러면 2000 나누기 4095 곱하기 3.3이 되겠죠? 1.6V 되는 겁니다. 1.61V. 그러면 전압 계산하는 수식 완성이 됐네요. 자, 요거는 요 값을 4095로 나눈 다음에 3.3을 곱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3.3을 곱한 다음에 나눠도 상관없죠? 어차피 곱하기 나누기는 서로 우선순위가 없는 관계니까 요 볼트 값을 여기다가 출력하는 겁니다. 그럼 예상되는 값은 얘는 0에서부터 3.3 사이의 값이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이 될 것이다. 예상이 되나요? 예상을 하고 저도 지금 결과물을 미리 본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상이 될 거다라는 걸 이렇게 예측을 하고 결과를 봤을 때 그게 그대로 된다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우연하게 결과가 잘 나왔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뽀록으로 뭔가 잘 됐다. 아무런 발전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예비군 훈련을
8시간 동안 갔다 와가지고 상당히 고단하네요. 빡셉니다. 오늘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꺼이 지금 하고 있는 녹한다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더 보죠. 자, 제가 오른쪽으로 끝까지 한번 돌려볼게요. 그럼 3.3이 나오죠. 반대 방향으로 0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럼 전압값이 쭉 내려오다가 0을 만나겠죠? 됐죠? 좋아. 그러면 여기까지 한 개, 여기까지 한 개. 6번 예제입니다. 6번 예제. 551에 6번. 아날로그 입력 2. 자, 그럼 제가 요런 걸 한번 만들어 보라고 했어요. 예제 7번. 측정한 가변 저항으로 측정한 전압이 2.2V 이상이면 15번에 연결된 LED를 켜고 미만이면 끄시오. 2.2V보다 크거나 같으면 LED를 켜고 작으면 끄는 겁니다. LED 좀 고통을 더 받아야 됩니다. 자, 다시 LED가 들어가야 되겠죠. 핀 모드 15가 아웃풋. 계속 제가 이거를 반복해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가 필요하면 뭐가 코드에 추가가 되고 빠져야 된다라는 걸 계속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 그죠? 그럼 LED 가지고 결과물을 지금부터는 볼 거기 때문에 굳이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할 필요가 없겠죠?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하는 게 아니라 자, if 볼트가 2.2라고 했죠, 그죠? 이거 크거나 같다와 else가 있는데 요게 on이 되는 조건이죠. 디지털 라이트 15가 하이. 켜져라. 꺼져라. 그리고 요 인터벌은 더 줄여도 상관없습니다. 없어도 상관없을 것 같고 한 10ms 정도 하겠습니다. 0.01초. 시리얼 모니터에 너무 빠르게 출력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딜레이를 걸어놨던 건데 아날로그 값 측정해가지고 하이로 평가하는 거는 어차피 딜레이가 없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적당히 가감하시면 되겠네요. 항상 여러분들은 의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 저놈이 저 코드를 저렇게 쓰고 있을까? 왜 저렇게 썼을까? 라는 의문을 계속 가지시면 발전이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당연히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고. 그럼 얘가 LED가 켜지는 지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돌리다 보면 켜지겠죠, 그죠? 돌리다 보면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됐죠? 여기가 2.2V를 넘었다는 소리죠. 이건 2.2V보다 떨어졌다는 소리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다 됐습니다. 순식간에 만든 예제 7번이었습니다. (551회) 7번 가변 저항으로 LED 켜고 끄기. 자, 이제 아날로그 출력 하겠습니다. 아날로그 출력. 예제 8번. 아날로그 출력은 주로 지금은 시연을 LED 밝기 제어하는 걸로 시연을 할 거기 때문에요. 일단 요거 이전에 또 깨야 할 지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16번. 출력 핀에서 PWM을 발생시켜서 아날로그 출력을 구현한다. 이건 알고 계시죠? 아두이노 우노는 PWM 핀이 지정되어 있고 0에서부터 255 8비트입니다.
8비트로 8비트로 0에서부터 5V를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 입력과 반대로 0이라는 값을 아날로그 출력으로 뱉어내면 0V인 거, 끄라라는 거와 같고 255를 입력값으로 주면 5V가 튀어나간다는 겁니다. 5V라는 구간을 256등분 해가지고 슬라이스를 해가지고 이게 정밀하게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ESP32는 아두이노 우노와 사용하는 코드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다. ESP32에서 아날로그 출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제가 별도로 여기 참고 자료를 달아놨어요. LEDC라는 요거를 써야 되는데요. 요거 어떻게 쓰는지 일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보다 선행해가지고 알아내야 되는 것이 어떤 핀의 ESP32에서 어떤 핀이 PWM이 가능한 핀인가. 여기 딱 보시면 핀이 일자로 쫙 당겨 있고 물결표가 있는 핀이 있는데 ESP32의 모든 핀은 다 물결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하지 않으면 ESP32의 모든 핀은 PWM 핀이다. 이렇게 인지를 하면 되겠다, 그죠? 그럼 지금 15번 핀에다가 제가 LED를 연결해 놨으니까 15번 핀도 PWM이 된다는 소리죠. 아까 요 자료대로라면 15번 핀에 연결된 LED의 밝기를 순차적 점점 밝아졌다가 점점 어두워지는 예시를 만들어 보시오. 아날로그 라이트로 점점 밝아졌다가 점점 어두워지는 디밍을 한번 구현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저도 지금 오늘 처음 해보는 건데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일단 싹 지우고 그리고 아날로그 출력할 때는 핀 모드 설정할 필요가 없었다 했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LEDC 셋업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요거를 먼저 디파인을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게 채널입니다. 채널이 제가 찾아본 자료에는 0에서부터 15까지 채널 입력이 가능함. 이거는 그러니까 가상의 채널을 생성하는 거예요. ESP32에 뭐 그런 채널이 등록이 되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자, 채널이 0번부터 15번까지 있는데 그 중에 채널 0번에다가 내가 어떤 지금 설정을 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건 조금 어려울 수가 있겠네요. 요건 일단 설명 자료부터 좀 만들어야 되겠다. 자, 그리고 여기가 그 주파수, 그리고 여기가 그 크기, 이거 뭐라고 하죠? 이거를 분해 능이라고 해야 되나? 해상도로 하겠습니다. 해상도. 자, 주파수는 LED 제어할 때는 5000 정도를 입력한다. 이 값이 왜 5000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5000인지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채널은 0에서부터 15까지 세팅 가능한 거고, 해상도는 9에서부터 이게 몇 가지 된다고 돼 있더라. 비트 수거든요. 비트 수인데 아니다. 9에서부터가 아니구나. 해상도는 이건 제가 좀 확인해 볼게요. 해상도를 8로 해두면 8비트를 쓰겠다는 말이에요. 8비트를 쓴다는 의미이고, 아두이노 우노와 같음 0에서부터 255까지 입력이 되는 겁니다. 0에서부터 255. 그러면 얘는 3.3V를 뱉어내는 애니까 255를 쓰면 3.3V가 튀어나가는 거고, 0이면 0V가 튀어나가는 겁니다. 근데 얘를 정밀하게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받아들이는 LED가 거기에 따라서 밝기가 정밀하게 하면 정밀하게 밝기가 제어되면 그걸 쓸 텐데, 사람 눈알로 보기에 아날로그 값 1차이가 밝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 눈으로 보기에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러프하게 두고 써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아래쪽 거는 LEDC 어태치 핀, 어떤 핀을 어떤 채널에 매칭을 할 건가 그 말이에요. 여기가 이제 핀 번호, 여기가 채널입니다. 그러면 내가 채널 0이라고 해놨다면
여기 세팅된 그 채널 0이 어떤 핀하고 이게 연결이 되는가가 이 저 함수겠죠. 어태치 연결을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셋업에서 설정한 채널을 그 ESP32의 어떤 번호의 핀과 연결할 것인가 여기서 결정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제어하는 코드예요. 여기가 채널이고 여기가 값입니다. 셋업에서 설정한 채널의 입력값을 삽입한다. 이게 일단 설명 자료겠네요. 요거를 여기다가 대체해 놓을게요. 요렇게. 자, 그러면 우리 목적에 맞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채널은 0번이고 주파수는 5000이고 해상도는 8로 할 겁니다. 그리고 핀 번호는 15번이고 채널 0번입니다. 요 0이 요 0이라는 거 알겠죠? 요 0이 요 0이고, 그리고 그 0번에다가 이제 뭔가 값을 여기다가 쓰면 되겠죠? 그 코드는 요 이제 루프 안에 들어갈 거예요. 루프 안에 점점 밝아졌다가 점점 어두워지는 코드를 만들 건데요. 그러면 반복문으로 돌리면 되겠죠? 자, for int i는 0에서부터 i는 256보다 작을 때까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이 i는 0에서부터 255까지 순서대로 쭉 올라가겠죠? 자, 딜레이를 한 10ms 정도 주고 요 코드를 이제 호출하는 겁니다. i 됐죠? 그러면 반복문에서 i가 0에서부터 255까지 일씩 증가하면서 LED를 점점 밝게 한다. 0.01초 간격으로 256번 동안 점점 밝게 한다. 그럼 이 작업이 완료되는 시간은 얼마 걸리나요? 256회 반복문이 반복되는데 딜레이가 10씩 있으니까 256 곱하기 10 2560ms가 걸리죠. 2.5초 정도가 걸리네요. 요거 하는데 2.5초 수행. 자, 그리고 반대로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자, 255에서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돌아가는 조건이고, i가 반대로 하나씩 빠지는 겁니다. 빼기. 그러면 반복문 i가 255에서부터 0까지 일씩 감소하면서 LED를 점점 어둡게 한다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밝게 하고 여기서 어둡게 하고 밝게 하고 어둡게 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이루어지겠죠. 요거 2.5초, 요거 2.5초. 점점 밝아졌다가 점점 어두워지는 데까지 5초 걸리는 겁니다. 됐죠? 과연 돌아갈 것인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LED는 여기 있습니다. 얘가 점점 밝아졌다가 점점 어두워지는지를 확인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코드가 업로드가 안 됐네요. 힘들다. 간만에 그래도 총을 쏘니까 좀 기분이 좋네요. 땅땅땅땅땅땅. 이 보이나요? 지금 되고 있긴 한데 이게 저 시각적으로 자 점점 밝아지고 있는 거 보이나요?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다. 자, 지금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밝아지고 심장이 벌렁벌렁하는 것처럼 어두워지고 밝아지고 보이죠, 그죠? 이 시간을 좀 더 한번 줄여볼게요. 좀 뭔가 좀 드라마틱하지가 않다. 딜레이를 1ms로 주겠습니다. 그럼 요거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2.5초가 아니라 250ms가 되는 거죠. 0.25초. 그럼 두 개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보이겠네. 자, 5로 하죠. 5. 자, 시간은 그냥 무시하고 좀
이렇게 약간 심장이 벌렁벌렁한 느낌을 한번 줘보는 거죠. 벌렁벌렁. 그리고 이게 이제 잘 된다면 방금 보신 게 예제 8번이 되겠습니다. 아, 재밌다. 아, 재밌다. 되죠? 보이죠? 벌렁벌렁. 벌렁벌렁. 됐습니다. 8. 아날로그 출력으로 LED 밝기 제어하기. 자, 그러면 요까지 하면 항상 단골로 나오는 또 그 문제가 있어요. 예제 9번. 가변저항 지금 연결해 놨습니다. 요 가변저항은 가변저항 여기 34번이야. 34번에 연결된 가변저항을 돌려서 15번에 연결된 LED의 밝기를 조절하시오. 요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갑자기 너무 필요하다. 자, 그러면 아날로그 입출력은 핀 모드 설정할 필요 없으니까 34번에 연결된 애도 그냥 바로 여기다 불러다 쓰면 되겠죠. 일단 우리가 써야 될 그게 저 코드가 이거고, 그죠? 요건데 읽어드려야 됩니다. int 아까 했던 거 my data는 아날로그 리드인데 34번에서 읽어드리는 거죠. 읽어드렸어. 그러면 0에서부터 4096의 값을 가질 건데요. 얘를 LED 밝기 제어하는데 지금 써야 됩니다. 딜레이는 한 10ms 정도로 주고, 그럼 요 안에 들어가는 값이 0에서부터 255가 들어갈 수 있고, 얘는 0에서부터 4095가 들어옵니다. 그럼 0에서부터 4095의 입력값을 LED 밝기 제어하는 데에 비례해 가지고 쓰려면 요 안에다가 꾸겨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0에서부터 4095를 0에서부터 255로 스케일링을 해야 되겠죠.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쓰는 아두이노 전용 함수가 있어요. 그렇게 쓰라라고 만들어 놓은 아두이노 함수가 바로 요 맵 함수입니다. 맵 함수. 뭐 이렇게 쓰는 방법 나와 있는데 요 신텍스 보면 되겠죠. 이런 걸 보고 내 코드로 만드실 수 있는 그런 어떤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쓰는 거냐? 5개의 값이 들어가요. 콤마를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5개가 들어가는데 제일 첫 번째 값이 소스입니다. 무엇을 마이 데이터의 범위가 0에서부터 4095인데 이거를 0에서부터 255 구간으로 비례식에 의해서 조정해 주세요. 이 말입니다. 비례식에 의해서. 그럼 얘가 뱉어내는 값이 요 값 자체가 0에서부터 255로 조정된 값이니까요. 얘를 요 안에 집어넣어 버리면 됩니다. 갑자기 목이 너무 간지럽네. 근데 이렇게 쓰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자, int my pwm 이 값으로 요 중간에 변수를 하나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좀 직관적이죠. 요 값으로 변환을 구간을 변환을 시킨 다음에 여기다가 입력을 해준다. 납득하실 수 있죠? 해보겠습니다. 그럼 가변저항을 돌려가지고 가변저항 돌린 양만큼 LED의 밝기가 제어될 거다라는 것을 예상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지금 요 정도인데 제가 돌려보겠습니다. 어두워진다, 그죠? 완전 꺼졌고 점점 밝게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거 제가 이게 돌리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크기가 바뀌죠? 요거하고 다르죠? 요거하고. 근데 뭐 그렇게 정밀하게 되는 건 아니고 리니어하게 LED 밝기가 제어되는 건 아닐 거고 그래도 뭐 아쉬운 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죠? 가변 저항으로 LED의 밝기를 제어하시오. 끝났습니다. 자, 방금 보신 게 아날로그 입력과 아날로그 출력을 같이 한 겁니다. 아날로그 입력과 아날로그 출력을 같이 한 아주 좋은 샘플 예제 9번이었습니다. 코드도 짧고 좋잖아요, 그죠? 아날로그 입력과 출력을 함께 해보기. 자, 그리고 아까 제가 34번에다가는 인풋 풀업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요거 한번 해봅시다. 34번에. 아닌데.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이거 여기 연결해. 가변장을 여기 연결해 놨구나. 자, 그러면 코드에서 싹 지우고. 잘 보세요. 자, 핀 모드. 일단 연결부터 해두고. 자, 버튼을 34번에다가 연결해 놨겠습니다. 자, 그리고 34번을 인풋 풀업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했던 대로 자, 부울 BT에는 디지털 리드 34번에서 읽어가지고 시리얼 모니터에다가 프린트 하는 거를 0.1초 간격으로 한다. 이렇게 만들어 보죠. 자, 오늘 내용도 뭐 적절하게 다 이제 완료가 되었고, 지금 이제 하는 거는 살짝 어려운 부분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오늘은 뭐 좀 빨리 끝난 대로 저도 예비군 훈련하고 와서 좀 피곤하기도 하고, 요 정도로 마무리하는 게 좀 이렇게 아름다운 마무리가 아니겠는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잠시 뭐 어찌 돼가고 있는 건가? 시리얼 비긴을 안 했네요. 자, 항상 시리얼 비긴을 챙기셔야 됩니다. 맞다. 저 전체적인 오버뷰를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했던 말을 계속 까먹습니다. 제가 뭐 말했는데 까먹고 안 하고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너 뭐 하기로 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다. 제가 지금 요새 정신이 좀 없습니다. 학교 가가지고 학교 선생님도 해야 되고 빵야도 해야 되고. 하이데스님 반갑습니다. 자,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이거 왜 갑자기 또 되지? 잠시만요. 이게 그날 달라지는 건가? 근데 제가 엊그제 해봤을 때는 안 되던데 그래서 갑자기 또 되는 분위기네요. 잠시만요. 분명히 오류가 있을 겁니다. 가능 핀 34번이 불가능이라고 해놨는데 일단 조금만 더 확인해보기. 확실한 자료는 지금 아니고 제가 일회성으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안 됐었는데 지금 또 뭔가 살짝 되는 분위기라서 좀 당황했습니다.
안 되는 거 맞죠, 그죠? 지금 보면 하이로우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하나의 신호가 나오는 게 아니라 대신에 누르면 로우가 나오죠. 누르면 로우인데 띄면 하이로우가 반복이 되더라. 이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 하더라? 이 현상을 부르는 전문 용어가 있는데 이걸 뭐 플로팅이라 그러던가?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하실 게 지금 나의 디지털 핀의 입력값이 하이다, 로우다. 하이면 하이로 인식하고 로우면 로우로 인식하는데요. 연결이 안 된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가 혼란스러운 겁니다. 연결이 안 됐습니다. 근데 누르면 그라운드가 여기 연결이 될 거니까 로우 신호가 확실히 나오는데 떼면 지금 34번 핀에 연결된 거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럼 그 말은 34번 핀은 내부의 풀업 저항이 연결이 안 돼 있다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죠, 그죠? 맞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서 어떤 코드를 얘를 뭐 어떻게 쓸 거냐면 자 if 얘가 로우면 버튼이 눌려진 겁니다. 로우면 시리얼.println 버튼이 눌려짐 이렇게 출력을 할 건데요. 딜레이도 빼고 문제는 내가 이걸 버튼을 눌렀을 때 얘가 나와야 되는데 하이로우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출력이 되는 거니까 내가 버튼을 안 눌러도 누른 것처럼 인식이 되겠다, 그죠? 그러면 버튼이 있으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거를 눌러야 누른 건데 안 눌러도 누른 걸로 인식이 되는 거니까 쓸모없는 기능이 되는 것입니다. 34번 핀은 인풋 풀업을 쓸 수 없다예요. 풀업 저항을 달면 어떻게 되는가는 또 모르겠습니다. 풀업 저항을 달면 아마 되겠죠. 근데 인풋 풀업은 쓸 수가 없는 것이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맞죠? 제가 버튼 안 누르는데 지금 눌렀다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맞네요. 자, 확인해 볼 필요 없습니다. 제가 확인을 다 해봤습니다. 인풋 풀업 그러니까 요 핀은 우리가 디지털 입력할 때 저 불가능이라고 된 핀은 피해가지고 쓰면 되겠죠. 소수입니다. 몇 개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또 되면 이 핀들이 와이파이 쓸 때는 또 뭐 싸그리 못 쓰는 핀이 있고 뭐 SPI 기능을 쓸 때는 못 쓰는 핀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제가 대략적인 목차는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이거 한 겁니다. GPIO 제어하기, 시작하기 하고 뭐 아날로그 입출력, 디지털 입출력 한번 해본 거고 내일은 ESP8266에서 사용하던 대표적인 센서들 몇 가지를 추려가지고 센서 값을 한번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내일 제가 한다고 해놓은 게 이게 맞는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한 요 정도 범위에서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디지털 센서 중에 대표적인 거 온습도 센서하고 그리고 DS18B20 이거를 ESP32에 연결해서 얘가 센서 값을 측정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I2C 센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조도 센서도 있고 육축 자이로 센서도 있고 고도 센서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뭐 상황에 따라서 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I2C 통신을 하는 센서는 ESP32에서 어떻게 쓰면 되겠는가. SPI로 연결되는 온도 센서가 또 두 개 있습니다. 맥스 6675 그 열전대 온도 센서하고 서모커플하고 그리고 요거 PT100 백금 온도 센서 요거 두 개를 SPI 통신으로 연결했을 때 ESP32가 어떻게 측정하는가. 그다음 요거는 시리얼 통신을 하는 센서인데요. 이산화탄소 센서하고 미세먼지 센서입니다. 연결해가지고 ESP32가 ESP8266에서는 저거 다 됩니다. 다 되는 코드 제가 가지고 있고 ESP32 버전에서는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저도 해본 사례가 없기 때문에 누가 물어봐도 내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명쾌하게 이렇다 저렇다를 논할 수가 없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고 잘 된다 안 된다를 앞으로 이렇게 이 자료를 이제 주면 되겠다, 그죠? 그 다음 디스플레이는 TM1637 그 FND 모듈이죠. 숫자 4개 출력하는 FND 모듈에 ESP32가 숫자를 출력할 수 있겠는가.
ILI 9341은 저 칼라 LCD입니다. 2.4인치 칼라 LCD에다가 뭐 그 뭔가 출력하는 거, 저 ESP8266에는 다 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SSD 1306은 I2C 통신으로 연결되는 OLED입니다. 0.91인치짜리 128 곱하기 32의 그 드로잉 공간을 가지는 OLED입니다. OLED 한 개 빠졌네요. 1602 LCD. 2004로 바로 가죠. 2004 LCD. 가로로 20개의 문자, 세로로 4줄을 입력할 수 있는 그 문자를 출력하는 LCD 대표적인 거 아시죠? 그죠? 그거 한 요정도 범위로 내일 한번 트라이를 해보고 시간을 봐가면서 양을 요 센서 종류 같은 거는 늘리고 줄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다가 안 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모든 테스트를 면밀히 해보고 라이브 방송을 하는 그런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중요한 거는 테스트 해보는데요. 별로 중요하지 이런 것들은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바로바로 테스트하면서 결과를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쟤들이 확실히 된다라는 어떤 확신이 없어요. 내일 같이 하면서 잘 되는지 마는지는 내일 라이브 방송에서 같이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이님 반갑습니다. 아까 출석 체크 하셨잖아요. 졸업 논문 주제를 연구하고 있으시다고요? 좋습니다. 이제 졸업 논문을 쓰고 계신가 보네요. 스카이님 반갑습니다. 졸업 논문이라면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앞으로 하게 될 실내 위치측이 근데 그건 너무 어렵겠다. 그건 너무 어려서 패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이 타이밍에 ESP32를 왜 꺼내왔는지 알려드릴게요. ESP8266 보드에서 지금 제가 UWM 모듈을 쓰고 있는데요. 제 그 단톡방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어디 있지?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요겁니다. 요거를 지금 신나게 가지고 놀고 있는데요. 요 잘 보시면 4개의 모듈이 있거든요. 요 모듈을 ESP32에다가 연결해 줄 거예요. 그럼 요 모듈하고 ESP32 연결된 게 하나의 센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듈 간의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면 UWB 모듈이라는 건데요. UWB 모듈 DWM1000이라는 모듈입니다. 모듈은 레인징이라 해요. 레인징으로 서로 모듈 간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 완벽하게 정밀하다고는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해 줄 만큼 측정이 가능합니다. 서로 모듈 간의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고, 그럼 이걸 가지고 제가 나중에 뭐를 한번 해보려냐면요. 이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런 공간에 UWB 제가 지금 4개 가지고 있잖아요. 요렇게 3개를 설치할 겁니다. 모서리에다가 요렇게 삼각형으로. 자, 그리고 요 방 안에서 녹색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빨간 부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릴 수 있죠. 근데 이 빨간 애가 이 원의 테두리에서 요 녹색깔 애가 어디 있는지는 모릅니다. 각도는 몰라요. 원 테두리에 거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가 이걸 반지름으로 하는 이 원이 이렇게 있겠죠, 그죠? 얘는 요거 반지름 하는 원이 있을 거고. 그러면 이 벽에 붙어 있는 빨간 색깔 모듈은 지오메트리 좌표가 딱 고정이 된 친구들이고, 녹색은 움직이는 애입니다. 그러면 움직이는 애의 XY 좌표를 벽에 고정되어 있는 3개의 모듈 가지고 삼각 측량으로 위치를 추정할 수 있다. 실내 GPS입니다.
실내 GPS 프로젝트. 이거를 지금 녹한다가 하고 싶은데요. 요거를 녹한다가 하고 싶은데 ESP8266 보드에서는 동작하지 않음.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작동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ESP32 보드를 지금 꺼내온 거고, 제가 사용하는 김에 라이브 방송에서 같이 기초부터 싹 한번 닦아가 보는 거예요. 왜 이게 튀어나오는지 알겠죠? 모든 내용은 제가 관심이 있고 필요 있으면 하는 거예요. 벼락부자님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입니다. 유연파파님도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해야 될 내용은 다 했습니다. 요 이제 모든 자료는 그 제 블로그에다가 올려둘 거고요. 오늘은 이제 이 정도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이제 마무리 멘트하고 이제 룰루랄라 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녹한다의 ESP32 출발 튜토리얼 편이었는데요. 보시고 만족스러웠다,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요 화면 중앙 하단에 보시면 녹한다의 콘텐츠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저는 조회수로 이게 후원금이 생기는 그런 구조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이 저를 도와주셔야 이 채널이 운영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제가 매일 앵무새 같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좀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그렇게 안 하면 이게 진행이 안 되니까 하는, 제가 저렇게 앵무새처럼 떠들어 대는 거구나, 요렇게 그냥 예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에 유료 회원으로 등록해 주시면서 그 후원해 주시는 방법이 또 있으니까요. 뭐 이 방법이든 저 방법이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카카오톡에 오픈톡방 만들어 뒀습니다. 채팅방 검색하는 데 가셔가지고 심심한 녹한다 이렇게 검색하시면 제가 만들어 둔 채팅방이 뿅 하고 나올 거니까 글로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자볼륨이 뭐죠? 전자볼륨. 일단 뭔지는 모르겠지만 메모는 해도 보겠습니다. PT 2257 2258 이게 뭐죠? 아, 감사합니다. 짝짝짝짝. 리모컨과 엔코더 컨트롤이다. 리모컨과 엔코더 컨트롤이다. 제가 뭔지 살펴보고 제가 할 수 있고 제가 할 수 있으면서 뭔가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하는 모든 주제는 제가 재밌어야 합니다. 제가 재미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앰프의 볼륨 조절. 과연 녹한다를 만족시킬 수 있는 주제인지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더 하실 말 있으신 분 있으면 제가 조금 전에 안내해드렸던 오픈톡방 오셔가지고 저를 찾으시고요. 저는 오늘 상당히 고단한 하루를, 격렬한 하루를 보냈기 때문에 조금 쉬어야 되겠습니다. 내일 오후 8시 15분에 또 튀어나가지고 오늘 했던 내용을 이어나갈 거니까요. 내일 8시 15분에 또 찾아와 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끝났습니다.